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희망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개관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MT를 열었습니다. 원로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기독교인들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전국 곳곳에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추모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추모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세월호 미수습자 귀환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지만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직도 찬바다 속에 있을 남편과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을 생각하며 팽목항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귀환을 위한 기도회가 미수습자 9명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아 9번의 타종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자리에 함께한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은 미수습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열망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고난의 긴 밤을 지내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위로할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 아픔을 뭐라고 위로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족들을 꼭 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목사는 하루빨리 미수습자들이 수습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고 이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눈물을 그치게 하여 주실 것과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싹이 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한편 기도회가 드려진 이날은 2년 전 단원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대표로 인사를 전한 이금희 집사는 2년 전 오늘 설렘 표정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18살에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20살이 돼도 아직 못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저희가 마지막이길 소망합니다. 이런 아픔을 당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엄마가 저희가 마지막이길 소망합니다. 이 집사는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가족들이 가족을 만나는 순간이라며 단 한 명도 실종되지 않고 모두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수습자 귀환을 위한 공동의 기도에서 미수습자들의 하루빠른 수습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세상 속 생명의 가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마련된 광화문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생애 주기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자 은평구와 우리복지재단이 협력해 설립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엔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비롯해 우리복지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 강병원 국회의원 당선인,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며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적 자립을 제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센터는 25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과제빵, 바리스타 교육, 발달 행정보조사 자격 취득 준비를 통해 직업 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였던 16일,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마련된 정부 합동분향소에서는 4.16 가족협의회 주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고,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범국민 추모 문화제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순간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몰아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거나 선박이 좌초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총 300여 편의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돼 2만여 명의 체류객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자세히 안내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만을 샀습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일본과 에콰도르에 연쇄 지진이 발생해 200명이 넘게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계속된 여진으로 피해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오를수록 남편이 우울한 증상을 보일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진아 강모열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무직일 때보다 주 60시간 이상 일할 때 2배 가까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진아 교수는 근무 시간은 일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부모의 근무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사단법인 김재동과 어깨동무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공익활동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우리를 돕는 사람을 우리도 돕자는 것이 어깨동무를 시작한 이유라면서 소방관, 경찰, 군인 등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어깨동무의 모든 운영은 100여 명의 청년 자원활동가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사업, 나눔사업, 장학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최근 대학 MT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착한 MT가 진행됐습니다. 참여한 장애아동들은 항공기 체험, 치위생 체험 등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신 탄성을 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공굴리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관은 지역사회 장애아동 23명을 초청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MT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특별 MT는 장애아동들에겐 좋은 추억을, 학생들에겐 전문성을 기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보통의 MT에 이제 술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제 장애 학생들하고 함께 하면서 남을 좀 배려하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애 아동들의 항공 서비스 체험, 항공기 탈출 체험, 치위생 구강 검진, 체육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한 장애 아동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신기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행사의 모든 일정은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총괄해 진행했습니다. 또 장애 아동들을 1대1로 맡아 인솔했습니다. 학생들은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전문성을 길러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과가 특수체육교육과인데 과 특성상 특수 아동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과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장애 아동과 함께 쉽게 접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많이 가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MT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 아동과 학생들은 백석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을 마치고 천안 상록 리조트로 이동해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해온 원로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의 원로 목회자들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어른 공경 문화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로 목회자 체육대회는 그동안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온 분들을 섬기기 위해 열렸습니다.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현역들이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의 그 공을 알아들여야 되겠고 한국교회 원로분들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다시 일어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는 공굴리기, 카드 뒤집기, 투호 등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어렵지 않은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원로 목회자들은
후배들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고독하고 외로운데 오늘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고 스포츠까지 즐거운 시간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게 해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능 기부로 체육대회 사회를 맡은 방송인 이상용 씨는 이런 뜻깊은 행사를 후배 목회자들이 준비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체육대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사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 후원회는 은퇴 이후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과 복지 환경을 위해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 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예배와 의료 서비스,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의 남용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덜 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신학대학원은 14일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파리협약 이후 신기후체제와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정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공동선 차원에서 창조 질서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는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형제요 자매인 동료 피조물이라며 이제 인간은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정복할 권한을 가졌다는 자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과 기후 난민을 위한 떼제 기도회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장기간 엘니뇨 영향을 받고 있는 과테말라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를 잃은 키리바시, 몰디브 국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56주년 4.19를 맞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바람을 되새기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민주화를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SNS를 통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박 장로는 지난달 1차 항암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며 두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런 글을 올리게 돼 눈물만 가득 찬다며 기증자 검사 및 수술 비용 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한국 키에르케고 학회 주최로 열리는 공개 강좌에 강사로 나섭니다. 오는 5월 7일 이화여대에서 진행되는 공개 강좌에서 김 교수는 키에르케고와 그 주변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편이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양성 영화란 작품성이 뛰어난 소규모 독립영화를 말합니다. 지난 7일 개봉한 이 영화는 무신론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다뤘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